책 이야기로 나를 바꾸는 책바퀴. 책바퀴. 안녕하세요. 오바키 준바퀴. 큰바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오늘 나눌 얘기의 책은 노루 작가의 이상하고 자유로운 할머니가 되고 싶어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상하고 자유로운 할머니가 되고 싶대요. 약간 미친 할머니 이런 느낌이 아니고 특이한 수식어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 책을 고르게 된 이유가 저도 이제 무슨 책을 얘기해보자 하다가 제 책장에서 좀 읽어줘 하고 꽂혀있는 책이 그날 눈에 띄었어요. 읽어줘. 일단 제 기준에서 표지가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제목이 사랑스럽습니다. 작가 소개를 조금 읽어보자면 비혼이시고 고향이 탄의 집사이며 채식을 지향하고 식물을 돌본다. 예전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고 사람들을 만나 인터뷰를 하고 차를 우리고 요리를 하며 다양한 분야의 아마추어로 살았다. 되게 굉장히 특이하지 않아요? 그리고 네. 가장 오래 한 일은 15년 남짓 아이들과 책을 읽고 글을 쓴 것이다. 지금은 어른들과 그림책을 읽고 문장을 쓴다라고 합니다. 독특한 이력 소개인 듯하고 이 책의 전반적인 구성, 내용이 작가 자신의 삶의 이야기, 삶을 대하는 본인의 생각을 다양한 그림책 스토리를 통해 들려주고 있습니다. 좀 땡기시나요? 아무튼 여기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다양한 분야에 아마추어로 살아왔다라는 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목차 인생은 여행이 아니지만에 있는 왜 삽질을 하는 거니 거기서 그 다양한 아마추어를 살아갔다는 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가 본인의 다양한 삽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삽질의 두 가지 뜻, 작가가 정의한 뜻도 있는데요. 1. 삽으로 땅을 파거나 흙을 떠내는 일, 그게 그 정의죠. 그리고 2. 헛된 일, 3. 헛된 일에서 파생한 작가가 말하는 삽질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되는 경험, 결과를 담보하지 않은 순수한 몰입, 외부의 반응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가 삽질의 조건이라고 합니다. 질문을 좀 크게 가볼게요. 삽질 많이 하시나요? 요즘 하고 있는 삽질 있으신가요? 저는 삽질이 없어요. 내가 하는 일은 다 소중해. 와, 너무 바람직한 답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작가의 그 목적으로는 삽질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어떤 목적? 그 자체의 목적이 되는 경험. 삽질이 목적이라고? 아까 여기에 삽질의 조건이 자신의 결과로 담보하지 않은 그냥 순수한 그 도전들, 진심을 담은 도전들 그런 것도 여기 삽질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제가 작가의 정의한 삽질도 얘기 말씀드린 거예요. 예. 저 삽질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했어요. 지금 어떤 삽질? 뭐 다 아마추어처럼 발 담갔어요. 너무 궁금한데요. 기타도 잠깐 배워보고 뭐지 또 기억이 안 나네. 이것저것 목공도 해보고. 취미 부자시네요. 근데 지금은 안 하고 있긴 한데 그게 바로 삽질이죠. 그런 그죠? 일 삽질일 때 근데 되게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춤도 배워보고 뭐 글쓰기 캘리그라피도 해보고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했던 적은 있어서 이 작가의 삽질 내용에 대해서 좀 공감을 했어요. 저는. 네. 그러니까 저는 공감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그 자체로 목적이 되는 순수한 몰입 일부의 반응을 두려워하지 않은 태도가 삽질의 조건이라고 하는데 나한테 삽질이라고 하는 거는 1번 아니면 2번인 거예요. 진짜 리얼리 삽질이구나. 그거거나 좀 헛된 일 또는 후회가 되는 일이 나한테는 정의가 삽질이고 작가가 말하는 3번은 나한테는 와닿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준바키님의 질문이 나한테는 이제 겉도는 거지. 이게 참 삽질의 정의 자체가 벌써 약간 조금씩 갈리는 것 같은데 저는 삽질을 어떤 식으로 좀 더 그냥 가볍게 생각했냐면 이게 어떤 커리어나 금전적인 그 결과를 도출해내진 않지만 내가 그냥 그 자체가 너무 재밌어서 하는 일 그런 걸 삽질이라고 생각을 저도 했어요. 그렇게 질문한 건데 하고 있지 않으시다 그래서 조금 당황을 하긴 사실 했는데 저는 오바키님이야말로 많이 하시는데 청하시는데 왜냐면 제가 오바키님이야말로 취미 부자 중에 맞아요. 부자거든요. 그래서, 뭐지? 그러니까 나는 그 삽질이라 생각하지 않고 나는 한 땀 한 땀 나의 결과물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게 삽질.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야. 나는 그러면 그래서 근데 여기서 말한 것도 이해가 돼. 여기 삽질을
꾸준하게 뭔가를 즐겁게 하는 걸 삽질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나는 그게 확 와닿지가 않으니까 나한테는 의미 없는 일이 없다. 나한테는 다 중요하고 나한테는 내 중심의 모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헛되게 한 게 없다가 내 입장인데 두 분이 정의한 그 삽질은 내가 굉장히 부합하는 사람이 맞는 거지. 그죠. 책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맞아요. 삽질이라 얘기. 맞아요. 이게 어떤 생각 들으면 약간 왜 그러니까 한국 살면서 그 팍팍하다고 하잖아요. 삶이. 왜냐면은 뭔가 되게 항상 뭔가 막 더 자기 개발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나의 뭔가 삶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 일들을 제외한 게 저는 삽질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봤을 때 제가 했던 삽질 중에 아직도 하고 있는 거는 옷구경. 저는 한 진짜 정말 피곤하면 그냥 누워서 계속 옷구경에서 장바구니 한 100개씩 담아놓는 것 같아요. 하나도 안 삽니다. 그죠. 그것도 취미인 거예요. 그거는 진짜 삽질이네. 정말 삽질인데 저는 근데 그 삽질 아직도 즐기고 평생 즐길 거거든요. 왜냐면 이게 옷구경 하다 보면 옷 보는 눈이 생겨. 재밌잖아요. 그리고 너무 재밌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어쨌든 직업이 이렇게 보여주는 직업이다 보니까 이게 쓸모 있을 때가 있어요. 나중에 옷으로 기억한 사람이 있어. 저로 기억을 안 하는데 그때 그 드레스 입었던 막 이렇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건데 그거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즐기고 아직도 제일 많은 시간을 쓰는 삽질 중 하나고요. 그 다음엔 제가 석사 끝내고 박사 시작하기 전에 한국에 좀 길게 들어와서 삽질 생각났어. 나 박사 왜 하는 거야? 그것도 삽질일 수가 있는데 그때 제가 여기 홍대 여 주변이었어요. 여기 주위에서 2달 동안 그래픽 디자인 수업을 들었거든요. 쓰지 않아 지금. 그 능력을 맨날 쓰는 거 아닌데 가끔씩 이 능력이 갑자기 훅 튀어나올 때가 있어. 맞아요. 그것도 삽질이에요. 네. 저 제 자신의 포스터 만들 때도 그렇고 가끔씩 막 팜플렛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 사람이 없고 돈도 없어. 그럼 제가 만들거든요. 그래서 잘하시는구나. 가끔 포스팅 하실 때 예쁘더라고. 그런 거 좋아해요. 삽질 많이 하셔가지고 네, 근데 키운 그게- 능력이네요. 삽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그걸로 돈을 벌 자신도 없고 돈을 벌기도 싫거든요. 이걸로 돈을 번다 생각하면 벌써 스트레스야. 근데 이게 그냥 내가 좋아하는 그 자체까지만이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삽질이어서. 그러니까 두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 삽질 진짜 많이 하는 그쵸? 게 맞는 것 같아. 맞아요. 저도 막 댄스 배울 때 댄스? 그냥 그러니까 몸 움직이는 운동 하기 싫고 근데 댄스는 약간 몸을 정적인 건 하기 싫고 동적인 거 하고 싶은데 그때 댄스를 배우러 갔는데 갔던 학원이 아이돌 연습생들이 있는 학원이어서 저는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갔다가 무거운 마음으로 다 돌아가고 동네 문화센터에 댄스를 배우러 굉장히 마음이 편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너무 막 뭘 잘해야겠다라는 맞아. 목적의식을 가진 게 아니어서 되게 그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 궁금하면 해본다. 그리고 새로운 것이라면 해본다. 망할 것 같아도 해본다. 하다못해 재미라도 있을 것이다. 라는 작가의 태도가 좀 부럽긴 합니다. 저도 저런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었긴 하고 그럴 때가 재밌긴 했어요. 사실. 그리고 좀 책을 얘기하다 보면 이게 그 뒤쪽에 아마 작가가 이가 빠져 슬픈 동그라미가 우여곡절 끝에 이제 조각을 만나 둘이 행복하게 굴러가게 되었다라고 10살 땐 이렇게 읽은 책이 있었어요. 근데 20살이 돼서 다시 읽었을 때는 알고 있던 이야기와 정반대의 결말이어서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근데 저는 이 부분 읽으면서 좀 영화 보면서 그렇게 느꼈던 적이 있어서 좀 확 와닿기도 했고요. 근데 여기서 약간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아무래도 이 책 내용 플로우 자체가 그림책 얘기를 좀 담고 있으니까 어른이 돼서 읽은 동화나 그림책 있으신지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책을 어른이 돼서 다시 읽었을 때 다른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으신지라고 좀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네. 저는 단초로 끓인 스우프라는 저 제목 들어봤어요. 네. 네, 그건 경제학에서 많이 쓰이는 마케팅 쪽 용어기도 한데요. 전 초등학교 때 왜 전집으로 사주잖아 엄마가 책을 디즈니 전집 거기에 있던 도널드 더 스크로지 할아버지 같은 캐릭터가 나왔던 동화인데 그건 저는 어릴 때도 충격이었어요. 초등학교 때도. 어떤 점이요? 단초로 끓인 스우프 이야기가 뭐냐면 스크루지 할아버지를 이제 뜯어먹겠다는 사기꾼이 나타나요. 사기꾼은 얘기를 하는 거야. 저는요 스프를 이 단초 하나로 끓일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다가 막 생이 한 손 이만큼 단추 하나 놓고 끓이고 있어요. 잘 되고 있나? 아 맛있게 되고 있습니다. 아 여기 당근 하나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아 그래? 더 좋다고? 당근 하나쯤이야 하고 줘요. 하고 있다가 아 양파는 좀 더 맛있는데 안 넣어도 괜찮아요. 그래? 양파는 넣어도 될 것 같다. 또 양파도 줘요. 해가지고 결국에는 모든 요리 재료를 다 넣고 끓이게 돼요. 단추 하나로 시작을 해서 맛있을 수밖에 없지. 근데 단추 하나로 꼬드겨서 결국에는 모든 재료를 다 내게 한 그런 동화책이었거든요. 그때 사람을 설득하는 방법이 이런 건가? 어릴 때도 되게 마술 같은 이야기인데 단추를 끓일 수 있다라는 걸 단추만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 더 많은 걸 끌어낼 수 있구나. 확장될 수 있구나를 느꼈었고 나중에 커서 보니까 이게 경제학 마케팅 쪽으로도 쓰이는 표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화책이 정말 그냥 동화책이었는데 저는 그게 어릴 때 느낌이랑 지금이랑 같아요. 예. 저는 그 저번 주에 이제 미국에서 금서 읽기 주간이라고 하면서 그때 막 이제 막 기사 찾아보고 이러면서 알게 된 그런 책들이 몇 권 있는데 아낌없이 주는 나무 모두가 다 아는 책이잖아요. 근데 이 책이 한때 금서 목록에 미국에서 올랐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그 나무를 쉬로 표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여자가 아낌없이 희생하고 주는 역할 그리고 이제 남자 애기 주인공 그걸 받는 역할이어서 이제 뭐 페미니스트 이런 단체에서 좀 반발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의미를 뭐 어렸을 때 알았겠어요. 그죠, 모르죠. 너무 재밌게 읽었고 그림이 예쁘고 그냥 그런 의미에서만 그냥 감동받고 이렇게 읽었는데 저도 그 책을 이제 다시 다 읽어본 건 아닌데 그 기사를 읽었을 때 아, 이런 의미로 익혔을 수가 있겠구나.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때 알았어도 제가 공감을 했을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쉬라는 표현이구나를 그때 알았어도 어렸을 때 알았어도 근데 지금은 아 이게 왜 반발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은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그죠. 읽을 때 시차 시기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네. 그땐 딱 그때 생각만으로만 읽히니까. 그렇죠. 네. 되게 1차원적이 읽잖아요. 되게 어렸을 때니까 진짜 맞아요. 초등학교 저학년 이때 읽으니까 보통 네. 그렇습니다. 저는 태어나기로 결심했다. 라는 그 오. 챕터를 읽고 바로 딱 생각난 그림책이 있는데요. 제가 약간 어른이 돼서 친구한테 생일날 받은 네가 태어난 날엔 곰도 춤을 추었지 라는 그림책인데요. 약간 제목에서 유추해 볼 수 있듯이 내용이 네가 태어난 걸 온 세상이 축복하고 넌 특별한 아이고 라면서 자존감을 완전 높여주는 내용인데 일단 이 그림책을 이제 어른이 돼서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너무 좋았고 근데 내용까지 사실 더 좋아서 감동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오랜만에 이제 이 내용 정리를 하려고 펼쳐서 읽는데 자존감을 또 확 높여주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끌리신다면 추천드리는 그림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가 막 그 친구들, 애기들 놀러 가서 애기 있는 집 놀러 가서 막 그 그림책 보면은 요즘 되게 심오하고 막 제가 맞아요. 더 감동받는 그림책이 맞아.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 준바키님 말씀하신 포인트에 되게 공감을 하는 게 이제 한동안 이제 그림책 안 읽잖아요 저희 그때 동안 이렇게 생긴 편견이라는 게 그림책은 뭔가 되게 그냥 너무 심플하고 그냥 애기들 뭐 글자 가르쳐주는 용도이겠거니 싶은데 요즘 그림책들 보면은 그 한 글자 한 글자에 눌러 담은 그 메시지들이 너무 좋은 내용이 많더라고요. 가끔 서점 가서 그림책 보면은 이거 내가 소장하고 싶다 이런 그림책 요즘 되게 많이 보여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책에서 작가가 말하길 이동진 평론가가 노년의 삶에 필요한 3가지 조건에 대한 질문의 답으로 호기심, 유머, 품위를 꼽았다고 합니다. 두 분은 약간 노년에 필요한 조건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으신지? 이게 다 공감이 돼요. 호기심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나이 먹어서 호기심이 없다 너무 슬플 것 같아요. 그래서 호기심과 품위를 유머 이거 너무 완벽한 답변이라서 맞아. 더 떠오르기라고 한다면 이제
소통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품위에 약간 플러스로 해서 잘 들어주는 품위 있는 노인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 답변이 그 책에서 그 구절을 봤을 때 제가 그 빨간 책방 그 팟캐스트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동진 작가님 나온 답변이다. 근데 나만의 답변을 생각하면은 저는 1번은 경제적인 안정. 왜냐면 내가 누구한테 손 안 벌리고 그리고 내 가까운 사람들이 필요하면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여유는 가지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가지지 못했으니까 가지고 싶은 것 중 하나는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뭔가 큰 그림을 보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이렇게 묵직한 사람 이게 되고 싶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정한 사람 다정한 노인 되고 싶어요. 그럼 여기서 파생돼서 예상한 질문인데 어떤 할머니 되고 싶으세요? 다정한 할머니. 제가 이 질문을 네. 팟캐스트 저 인스타에도 공유를 했고요. 친구한테도 물어봤거든요. 그 친구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5년 전쯤에 읽었던 책이 제목이 이거예요. 나이를 거꾸로 먹는 100가지 비결. 이걸 자기 인생 터닝 포인트 책이었다는 거예요. 약간 근데 제목만 보면 건강 프로에 나와야 될 것 같은 책인데. 그럴 수도 있겠다. 또 방금 저희 인스타로 제키 유니버스라는 분이 베푸는 할머니가 되고 싶다라고 올려주셨어요. 그럼 준바키님 어떤 할머니? 저는 약간 저는 노년에 필요한 조건 막 집, 돈 이렇게 생각하다가 아니 제가 괜찮다. 집, 돈 있는 할머니. 최고인데. 이걸 읽으면서 좀 제가 마음이 심오해졌던 게 있었는데 그래서 좀 정리를 했던 게 제가 약간 되게 힘들고 이럴 땐 빨리 늙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왜 이러면 되게 단순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 속사정은 당연히 모르는 건데 동네를 산책하다가 본 그런 노인분들을 보면서 노인분들 보면서 세상 되게 근심이 없어 보였어요. 네, 그러면서 저분들은 약간 지금의 나 같은 시기에 이걸 다 겪으면서 지금은 참 마음이 편해지셨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나도 저 나이가 되면 좀 모든 게 초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었어요. 네, 당연히 모르죠. 그분들의 뭐 속사정 이런 건. 근데 저는 약간 몸의 건강, 마음의 건강, 그리고 여기서 이 작가가 쓴 단어 하나가 있는데 덜 후회하는 삶을 사는 할머니가 되고 싶어요. 후회 없는 할머니가 아니라 후회를 덜 하는. 그리고 점점 더 유연했으면 좋겠고, 네, 그런 사람 되고 노인에 싶어요. 대한 생각이 어떠세요? 노인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저는 그냥 방금 살짝 얘기했듯이 그래도 모든 경험을 다 겪고 지금은 마음이 편해질 수 있는 초연한 나이? 약간 이렇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또 이제 부가로 설명하자면 솔직히 속은 모른다라는 건 얘기하고 싶어요. 네. 저는 글쎄요. 제가 일부러 그런 주제는 피했는지 생각을 막 그렇게 깊게 해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인하면 사실 이제 뭐 저도 그렇지만 부모님이랑 같이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생각하면 또 마음이 너무 아파. 그래서 더욱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아직은 그 노인의 삶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노인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인이라고 계층을 나눈다라기보다는 경험을 그래도 내가 안 해봤던 나이대를 사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난 그분들의 말을 좀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하는 편인 것 같고 그런 분들이 약간 지금 통념에 벗어난 일을 하더라도 그냥 그분 입장에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고 또 노인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지금 우리도 잘 사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또 노인은 아무나 될 수 없는 거라는 것도 저는 되게 잘 알고 있거든요. 내가 노인이 되고 싶다고 노인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삶이라는 게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노인에 대한 어떤 그냥 애틋함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주변에 약간 롤모델 같은 노인이 있으신가요? 여정 언니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 네. 윤여정 그 배우님은
예, 그분의 노년이야말로 지금 계획을 했을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루하루를 열심히 우리가 항상 말하고 있는 거 하루하루를 잘 살자라는 거를 하신 분이 지금의 오스카까지 가서 시상도 하고 그러시는 거라서 저분 참 되게 멋있다. 그러게요. 네, 말씀하세요. 저도 이렇게 저 질문하면서 생각이 났는데 펀자이시 툰이라고 그 만화를 그리신 분의 어머님 이제 기억이 조금씩 이제 사라지는 이제 병을 이제 앓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그럼으로써 더 어떻게 사셨는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어떤 태도를 가지시는지가 더 드러나는데 너무 지혜로우신 거예요. 그래 하시는 말씀이며 행동이며 너무 저렇게 나이 들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 아직도. 그래서 작가가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작가가 본인은 약간 노년에 좋은 습관을 가진 노인 되고 싶다고 했는데 지금 방금 큰마키님 얘기하셨던 분도 어쨌든 그렇게 점점 삶을 사셨으니까 지금 기억을 조금씩 잃어가시는 와중에도 본인의 습관이 몸에서 맞아요. 태도가 나오는 게 아닐까. 맞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노인의 얼굴은 내가 살아온 인생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라죠? 이게 있잖아요. 네, 얼굴에 다 자기가 살아온 맞아요. 어떻게 살아오는 게 다 보인다. 그래서 아무튼 작가는 노년에 필요한 조건에 대해서 좋은 습관을 지닌 노인이 되고 싶다고 했고.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작심삼일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윤여정 할머니도 그렇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 그 자리에 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말하는 어찌어찌 하다라는 거는 정말 말을 어찌어찌가 담고 있는 게 너무 큰 거죠. 그치. 하루하루를 정말 한 땀 한 땀 살아왔을 때 그런 모습이 되는 거라.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말한 조건들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게 맞아요. 우리 지금처럼 살면 될 것 같은데요? 특별히 뭐 더 해야 돼? 저는 운동을 좀 해야 돼. 전 돈을 좀 더 벌어야 될 것 같아서. 그거 봐. 이렇게 결국에는 그래 맞아. 기본 파운데이션이 있어야 돼. 그럼요. 호기심이고 유머고 품위도 뭔가 내가 살아야 할 집이 있어야 그런 것도 즐길 수 있는 맞아요. 거지. 아무튼 뭐 나쁜 습관들을 약간 되도록 버리고 좋은 맞아. 것들만 가지고 삶을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죠? 약간 그 작가는 그 노년이란 상실의 의미보다는 완성의 의미이기를 바란다고 해서 할머니가 되는 날이 조금 설레이며 기다린다고 합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이 얘기가 되고요. 오바키님이 약간 질문을 던져주신 게 있어요. 인생 최고의 피크 나이가 몇 살인지. 여기서 피크라고 하는 거는 돈으로도 피크일 수도 있고 외모로서의 피크일 수도 있고 리즈 시절이라고 하잖아요. 당신은 오늘 인생의 리즈를 살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 오늘이 그쵸. 네가 제일 젊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울 나이가 언제일까 사람으로 봤을 때 제가 이제 사춘기 친구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사춘기 애들이잖아요. 너네는 인생에서 가장 못생긴 애를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는 어른도 아니고 애도 아니고 어중간한 외모로 갖고 있다. 이 말은 즉 너는 앞으로 더 아름다워지고 멋있어질 날이 기다리고 있다. 희망차지 않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정의를 내릴 수는 없지만 나이로 굳이 얘기를 하자고 하면 잘 살아왔을 때 50 전후가 피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면에서의 피크? 잘 살아왔을 때니까 부도 있고 그다음에 그쯤 돼서는 나의 수식어를 잘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 그다음에 지혜도 있을 것 같고 그때부터 그다음에 힘도 있고 이제 젊잖아요. 50대가. 그래서 힘도 있고 여유도 있고 부도 있고 시간도 있고 그래서 50대가 피크가 아닐까? 100년 인생으로 봤을 때 딱 절반이야. 저는 이 생각했는데 저는 죽는 순간. 왜냐면은 제가 저는 철학적이네. 50대, 60대 이게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도
이게 그 순간에는 내가 잘 살 수 있고 무도 있을 수 있는데 만약 내가 어떤 잘못된 선택을 그때 했다면은 그게 나중에 언젠가는 저는 이게 돌아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부메랑이 되어서. 근데 그걸 알 수 있으려면 진짜 딱 죽기 직전인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뭐 나에 대한 평가나 이런 거는 뭐 남이 하는 건데 그거는 나한테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남이 어떻게 나를 평가하는 게 것보다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거는 제가 정말 딱 죽을 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돌아보면서. 근데 이제 뭐 말씀하신 부나 아니면 이제 뭐 신체적으로 제일 예뻤을 때 이런 거는 그냥 이제 부 같은 경우에 통장 잔고를 알 수 있을 테고 근데 그건 저도 모르겠네요 아직 언제가 제가 부가 제일 많을지 그리고 그 신체적인 이제 그냥 사진을 찍었을 때 예뻤을 나이는 전 지났어요. 저는 한 5년 전이 제일 나았던 것 같아. 그때가 그냥 그때 한창 20대 풋풋할 때 그냥 근데 그때 정말 그냥 사진 찍었을 때 예쁠 때요. 왜냐면은 나는 외모로 얘기하면 나는 딱 30살이었던 것 같아. 저도 비슷한 나이. 예. 20대 후반 30 초반 그러니까 이때. 29, 30, 31 이때가 피크였던 것 같아. 근데 그거는 이제 정말 신체적인 거여가지고 맞아. 그냥 이제 정말 그냥 피었다 지고 이런 느낌 그냥 신체적인 거. 근데 그때는 뭐 사진 찍었을 때는 예쁘게 나오는데 마음은 썩어 문드러져 갔죠. 이거 내가 박사를 끝내 말어 난 뭐 먹고 살지. 여태까지 여기까지 했는데 뭐 포기할 수도 없고 막 이러고 막 여러 가지 것들이 마음은 힘들었어요. 근데 그냥 사진만 예뻤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저도 큰바퀴님이랑 동일하다기까지는 하고 저도 그러니까 삶의 끝을 맺는 순간이라고 대답을 하고 싶은 게 저는 10대보다 20대가 더 좋았고 20대보다 30대가 더 좋거든요. 그리고 앞으로의 저의 40대, 50대, 60대가 더 솔직히 많이 기대돼요. 왜냐하면 나도 그거 공감해요. 맞아요. 너무 좋은 사실 말이에요. 20대의 청춘을 부럽긴 해요. 어떤 게? 그냥 그 뭔가 청량함. 그치. 제가 여름에 청량함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물론 저 지금도 젊지만 근데 그때만의 그런 청량함이 있는데 근데 오히려 마음의 안정까지는 모르겠지만 30대 때 저의 생각이 조금 더 유연해진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막 돌아가고 싶진 않아요. 뭐 충분히 성숙해지고 있고 괜찮아지고 있고 그래서 저의 20, 30대를 그대로 또 40대로 갖고 가고 물론 운동은 해야 되겠지만 오늘 자꾸 운동으로 가네요. 그러면 괜찮지 않아요? 근데 좀 건강하게 늙고 싶긴 해요.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아픈 상태에서의 삶을 연명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제가. 근데 건강을 저도 얘기를 안 했던 게 그냥 너무 제일 중요한 그 기본이어서 그냥 이게 사실 무너지면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사실 되게 지속하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고요. 그럼요. 그냥 단순히 감기, 독감 같은 거 걸렸을 때도 아플 때도 그러니까 제가 그 생각했어요. 이렇게 아픈 상태의 노인이 되면은 별로 살고 싶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너무 삶의 질이 떨어지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운동을 해야겠습니다. 아무튼 그 이어령 요즘에 마지막 수업 아시죠? 네. 그분이 했던 말 중에서 죽음을 생각해라라고 얘기하고 싶대요. 젊은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라고 할 때 항상 죽음에 대해 생각을 하며 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그게 우리가 등한시할 수 없는 사실인 거고 또 순서가 없기 때문에 잘 죽는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현재를 살면서 항상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라고 아주 구태환한 오래된 말인 것 같지만 옛날 말 틀린 거 없는 것 같아.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라 또 다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면에 저는 노인이 나는 좀 위대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시기를 버텨낸 사람들이고. 이런 죽음 이 말씀하니까 생각나는 게 또 있죠. 대학 때 되게 재밌게 들었던 교양 수업이 죽음에 관련된 수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막 죽음 이후의 삶 아니면 죽음에 가까웠던 사람들의 삶을 막 책도 막 되게 많이 읽고 숙제도 많고 그랬는데 근데 대학교 1학년 때였으니까 뭐 얼마나 절실하게 뭐 생각하고 그랬겠어요. 근데 아직도 그 수업 되게 생각이 많이 나요. 죽음 이런 거. 그리고 가끔씩 독립서점 때 가면은 죽음에 관한 코너가 있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어둡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죽을 것인가, 죽는다는 게 무엇인가. 왜냐하면 이게 겉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주제는 아닌데 너무 얘기해 보면 너무 좋은 주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이거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고 싶은 주제이기도 하고 이런 건 조금 문화가 이렇게 바뀌어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 자주 해요. 그래서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올간 도네이션 장기 기증을 그쵸. 미리 서약하는 방법이 또 있잖아요. 그게 또 문화권으로 또 많이 다르다라고 하더라고. 우리는 유교 문화에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 몸을 훼손하는 거에 약간 거부가 반응이 있지만 많이 또 이게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이 의식들이. 죽음을 준비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죽음을 뭐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괴로울까, 어디서 죽을까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죽었을 때의 준비는 그런 사후 어떻게 내 바디가 쓰여질지에 대한 고민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죽음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사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사는 것 자체가 죽음을 준비한다는 느낌도 맞아. 드네요. 이거 아까 무슨 습관 얘기하면서 생각난 건데 질문인데 그러면은 죽을 때까지 갖고 싶은 습관 같은 게 있으세요? 지금 가지고 있는 습관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앞으로 가지고 싶은 습관도 있고. 물 마시는 거. 물 좀 잘 마시자. 전 습관은 아닌데 철없고 싶어요. 철분 부족 아닌 거죠? 철이 안 들고 싶어요. 네. 이거는 약간 항상 생각해왔던 부분이에요. 우리 제목 같은데요? 이상하고 자유로운 할머니가 되고 싶어. 여기에 내가 태그를 좀 달자면 제가 이 얘기를 한 거의 10년 전쯤에 친구랑 했었어요. 지금 캐나다에 살고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저한테 했던 말이 나중에 우리는 할머니가 돼도 꽃 팬티 입고 되게 재밌게 살 것 같지 않냐? 라고 저한테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는 왜 하필 꽃반스야? 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상징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도 뭔가 속옷도 제대로 챙겨 입는 그런 멋쟁이 할머니가 되고 싶다를 얘기한 거였어요. 그래서 갑자기 내 얘기 왜 하지? 무슨 얘기가 다르지? 제가 철없고 싶다고 평생. 그래서 그렇게 가도 패션에 미안해 제가 아까 조금 피곤해가지고 정신줄 안 내요. 그래서 그렇게 패션적으로도 나만의 주관 있고 왜 난 그런 거 싫어. 엄마는 괜찮아.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괜찮아. 이런 게 어딨어. 다 똑같은 삶이고. 아까 노인에 대한 정의 살짝 얘기했지만 사실 저는 여기에서 꺼지게 늙어가는 거지. 머릿속의 내용물은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지 경험이 조금 더 많다지 더 좋은 경험했다는 또 아니잖아. 경험을 많이 했단 거지. 그래서 나는 늙어도 똑같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우리 10년 전 생각해보세요. 사실 많이 변한 것 같지만 우리가 고정적으로 세워놓고 사는 내 삶의 룰은 변한 게 없을걸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나는 좀 더 덧붙이자면은 사람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말 너무 공감하는데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완전 이렇게 갈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 전에 너무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 이제 환경과 자기가 선택한 삶의 그 방향대로 그냥 이렇게 멀어져 가더라고요. 그래서 걔네들도 변한 게 아니고 나도 변한 게 아닌데 지금 끝지점은 굉장히 멀어져 있어요. 맞아. 그게 어릴 때는 정체성이 아직 확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내 성향껏 가다 보니까 왜 그래프도 0.1cm만 달라도 확 달라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방향성이 결국 기저에 있던 게 가는데 뿌리가 바뀌지 않다라는 걸 제가 어디서 느꼈냐면 옛날에 읽었던 책에 밑줄 그었던 거 있죠. 그거 약간 생각에 대한 어떤 삶에 대한 내 지향 지금 변한 게 없더라고요. 저는 되게 많이 변한 줄 알았어요. 와 한결같으시네요. 그야말로. 아니 지금 내가 오바키님 얘기 듣다가 문득 생각난 게 있어요. 저희 어렸을 때 중학교 때 그런 자문자답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런 거 유행이었어. 유행이었잖아요. 맞아. 근데 그거를 제가 최근에 저희 그러니까 저 이제 중학교 친구들 그 비슷한 거기서 카페에서 발견을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친구들한테 얘기해 주다가 제가 너무 신기했던 게 그러니까 질문에 결혼하는 커플을 보면 드는 느낌은 그 언제적
중학교 1학년 때거든요. 어머. 귀엽다.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고생 시작이네라고 대답했어요. 진짜? 한결 같다. 진짜 한결 같다. 그 얘기했어요. 한결 같다고. 와. 저 너무 놀랬거든요. 제가 어. 이렇게 대답했을 줄 몰라가지고 물론 결혼이라는 게 나쁜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어. 이게 준바키님의 그 네, 생각 네, 그거 맞아. 그렇더라고요. 놀랍네요. 그때 모바킹 얘기하시니까 확 올라가지고 삶이 사람 안 변한다. 사람 안 변한다. 그래 큰 줄기는 안 변한다니까. 어. 강도가 세졌냐 적어졌냐 거기에 가지치기를 어떻게 했느냐는 맞아. 거지 뿌리가 바뀌진 않아. 맞아. 책 읽고 뭐 혹시 얘기 나누고 싶은 주제라던가 있으셨어요? 비혼에 대한 어감이나 비혼의 정의가 혹시 있으세요? 그냥 뭐 우리가 말하는 그 아는 정의,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들 비혼이세요? 아닙니다. 아닌데 비혼일 수도 있겠다. 뭐 살다 보면은 내가 그 결혼의 그 선택을 안 할 수도 있겠고 그래도 잘 살 수 있겠다. 근데 이게 만약 지금 드는 생각은 너무 맞아서 정말 좋은 사람 아니고 그냥 이제 사회의 압박 속에서 결혼하진 않겠다.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저도. 네. 뭐 좋은 분 있으면 모르겠지만 지금의 저는 거의 비혼에 가깝죠. 그리고 딱 이 말씀하니까 제가 적어놨던 책의 구절이 하나 있거든요. 그 그림책 얘기인데 정말 둘이 함께여야 하는가? 혼자서는 아니면 부족한 채로는 행복할 수 없는가? 이런 게 또 이제 비혼 생각할 때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또 지점인 것 같아요. 저는 둘이서 있어야 행복하지 않을까? 혼자서는 재미없을 것 같은데. 혼자서 제일 잘 놀고 계시는 분이 그 말하니까 또 새롭네요. 맞아요. 무슨 소리야? 혼자서 너 무슨 혼자 지금 여기 내 옆에 큰 바퀴도 있고 내 앞에 춘 바퀴도 있는데 혼자가 아니지. 이게 맞는 말인 게 사실 이것도 이제 오바키님이 이렇게 지휘하셔서 이렇게 모인 거기 때문에 또 그 말 동의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 말을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저는 혼자서도 너무 잘 살고 재밌어야지 둘이어도 재밌는 것 같아. 둘이어도 잘 사는 것 같아. 그 말에 300% 동의합니다. 근데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팟캐스트 녹음하나 봐요. 저도 그렇죠. 예전부터 혼자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결혼해서도 잘 산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다들 혼자 뭐 외롭다고 하든 뭐 재미없다고 하든 어쨌든 잘 찾아가지고 놀고 있잖아요 지금 다. 그쵸?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 살 거야. 맞아. 근데 이게 쫓기듯이 선택을 하는 모든 결혼뿐만 아니라 뭐든지 쫓기듯이 하는 선택에는 후회가 따를 수밖에 없고 그럼요. 또 남 탓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 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쫓기지 않는 상황에서 나의 선택으로 능동적으로 한다라면 결혼이든 이혼이든 재혼이든 뭐 사혼이든 왜 웃어요? 맞잖아요. 너무 맞아가지고. 쫓기듯이 하지 않으면 나는 그 선택은 정말 존중받을 수 있는 거고 거기에 후회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문장은 조금 잘못된 문장 아닌가 싶었어요. 혼자서는 부족한 채로는 이게 혼자가 부족하다는 걸 의미하니까. 상충된다. 네. 네. 그냥 단순한 의미인 거죠. 그쵸. 1일 때 2일 때의 느낌 아닐까. 그렇죠. 그래서 약간 이거 봤을 때는 그래서 문장 봤을 때는 이분도 약간 꼬투리 잡을 만한 문장이긴 해. 올드한 문장인데 이 생각 조금 했어요. 스쳐 그러니까 지나가게. 저는 이 책을 처음 접근했을 때 제가 이 책을 윌라에서 듣게 됐거든요. 그럼 이쯤에서 책에 대한 전반적인 평, 느낌. 이상한 할머니? 나랑 약간 비슷한 결이겠는데? 저는 책을 읽고 나서 가장 점수를 주는 포인트가 내가 이전에 몰랐던 것의 세계를 조금 넓혀주는가 이런 건데 이 책을 읽고 나서 그림책에 대한 조금 마음이 조금 더 열렸어요. 가끔씩 이제는 막 독립서점 같은 데 가면 그림책 코너 한 코너 있을 때 가끔 들여다보면 괜찮네 정도인데 이 책을 읽고 나니까 읽고 싶은 그림책들도 꽤 있더라고요. 중간에 되게 많은 책들이 소개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는 제가 항상 가는 책 코너에서 좀 더 넓혀져서 그림책들도 한번 둘러봐야겠다. 그림책에 대한
그런 것도 요즘 그래픽 노블도 굉장히 인기가 맞아요. 많고요. 저쪽에 그래픽 노블만 취급하는 서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면은 우리 저번에 봤던 책 있잖아요. 책바퀴 나오는 카페 카페 림보요. 림보. 그런 것도 이제 그래픽 노블 중에 하나. 맞아요. 노블은 아니지만 네. 그런 종류거든요. 그림책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책을 전반적으로 작가의 애정과 따뜻한 마음을 느낀 거여서 전체적으로는 차분하게 읽었는데, 근데 책의 내용을 좀 인용하자면, 책을 읽는다는 건 작가의 세계 위에 내 세계를 겹쳐보는 일이고, 어떤 이야기도 읽는 이의 세계를 넘어서지 못한다. 내가 읽은 모든 이야기는 언제나 그때의 나만큼만 읽힌다. 제목과 책의 키워드에서는 좀 끌렸는데, 이 책이 지금의 저의 시기에 제 세계를 넘어설 만큼의 책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살고 부분. 있기 때문에 막 후루룩 뭐 엄청 재밌게 읽진 않았어요. 내용 자체들 다. 하지만 약간 다양한 그림책을 찾아서 보고 싶다는 마음이 좀 불씨가 좀 튀어가지고, 그런 의미에서는 잘 읽었던 책입니다. 저도 딱 그 결로 네. 읽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제목은 막 이상하고 자유로운 할머니가 되고 싶어. 그러면서 뭔가 이 분만의 특별한 삶, 자기가 선택한 그 주류의 삶이 아닌 삶을 사는 그런 얘기인데, 그렇다고 해도 비주류에서 주류거든요, 이분. 고양이, 요즘 고양이 얘기도 많이 맞아요. 나오고, 뭐 비건. 채식 이런 얘기도 나오고, 비주류의 주류 얘기구나. 이렇게 읽어서 그냥 쉽게 읽었고, 그냥 담담하게 편하게 읽었어요, 이 책을. 이분은 집순이거든요. 그것도 약간 답답하더라고. 공감이 안 되고. 너무 이어서 그래. 너무 전 그 부분 너무 공감했어요. 이 사람 그럼 이분의 집순이적인 삶이 공감이 되신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집에서 되게 잘 놀아서. 저도 그리고 제가 만약 삶을 선택할 수 있다면 이런 삶이 메인이 되는 삶을 선택할 것 같아요. 집에서 이제 식물 키우고 뭐 요리해 먹고 그다음에 뭐 혼자 사부작 하는 삶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이와 아이 아니에요? 두 분이 옆집에 나란히 살면 만날 일 없겠다. 그럼요. 이 팟캐스트를 만날걸요? 독서 모임. 근데 오히려 옆집에 살면은 서로 갖다 주고 이런 건 좀 그렇지. 있겠죠. 그 정도는 이제 그냥 이제 소소하게 그렇게는 할 것 같아. 뭐 만나서 막 이렇게 막 항상 만나서 뭔가 공유하고 이런 것보다 이제 소소하게 뭐 나누고 진짜 이웃의 삶. 각자 살다가 이웃의 삶을 살 것 같아. 그렇게. 방금 제 친구한테 카톡이 하나 왔는데 물어봤어요. 넌 어떤 노인이 되고 싶니? 읽어주시겠어요? 잘생긴 노인이 되고 싶어요. 라고 제 친구가 방금 공유해 주셨네요. 이거 진짜 약간 우문현답의 느낌인데요. 잘생기셨나요? 네. 잘생기셔야지 잘생긴 네, 여기 노인이 뭐 될 누군지 수 있는데. 확인할 수 없잖아. 네, 잘생긴 라멘 킹. 지금 킹이에요. 잘생겼어요. 그러면 네. 잘생긴 노인 되실 수 있죠. 그럼요. 네. 에이. 갑자기 심장이 떨리는 거 왜 그러는 거야?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책을 따뜻한 에세이 한 권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갑자기 우리가 좋은 노인,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노인이 되기 위해서 오늘 하루하루도 잘 살고 있는 바퀴들 이야기였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큰 바퀴. 오바퀴. 준바퀴였습니다. 잠깐! 다음에는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